안녕하세요. 금은방 이선생 윤희입니다. 제가 오늘 오랜만에 찾아뵙습니다. 선생님, 비니님은 왜 오늘 안 보이나요? 비니요? 오늘은 비니 없이 저 혼자 찾아뵈었습니다. 비니님 보러 왔는데. 이 영상을 찍게 된 계기를 먼저 말씀드릴게요. 이번 영상은 JBM에서 협찬을 해주셨어요. 저희도 협찬도 받아요. 자랑 좀 할게요. 그래서 이제 어떤 정보를 공유를 해야 좋을까, 어떤 신선한 소재들이 있을까 하다 보니 요즘에 오스카에서 윤여정 선생님께서 사파이어 반지를 착용하고 나오셨잖아요. 그것 때문에 요즘 사파이어가 너무 희귀하대요. 근데 그 드레스 보시면 심플하고 맥시멈한 드레스인데 주얼리를 되게 화려하게 하셨어요. 혹시 보셨어요? 시상식에서 상 받으신 거 봤는데 사실 액세서리까지는 제가 윤여정 선생님 때문에도 이슈가 됐지만 유색석이라고 해서 색깔이 있는 보석을 알아보려고 해요. 대표적인 클래식한 4가지를 말씀드릴게요. 다이아몬드, 루비, 사파이어, 에메랄드. 요거는 엄마들이 제일 좋아하는 보석들, 제일 가지고 싶어하는 보석들 아닐까요? 루비, 사파이어. 요거는 제일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빨간 보석, 파란 보석, 그 다음에 초록색, 에메랄드. 이렇게는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재미난 거 하나가 루비하고 사파이어가 같은 광물이에요. 커런덤이라는 같은 광물인데 크롬이라는 성분을 함유를 하고 있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분류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여기 제가 몇 가지 준비를 했는데 루비, 사파이어, 이제 에메랄드. 루비 같은 경우는 원산지가 미얀마, 스리랑카가 좋대요. 근데 그 비둘기 피색이라고 해가지고 그 색이 제일 좋다라고 이제 예전부터는 이제 기준이 있는데 이 유색석에 대한 기준은 개인들만의 취향이에요. 이 색이 좋다, 저 색이 좋다라는 뭐 보편적인 기준은 있지만 개인의 취향이 또 있기 때문에 이걸로 사세요라는 거는 정해져 있지 않고요. 내가 이 색이 더 좋아 보여 하면 이 색으로 사시는 것도 그게 더 맞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맞습니다 라고는 할 수가 없고, 보편적으로는 루비는 비둘기 피색이 가장 좋은 색이라고 전 세계적으로 이야기는 하고 있어요. 크롬의 성분이 0.3%밖에 안 들어있대요. 그 비둘기 피색을 띠는 거는. 저도 몰랐는데 1800년대에 들어서 커런덤이라는 돌에서 구분이 갔다고 하더라고요. 같은 커런덤에서 색깔을 분류하는 건데 모든 사파이어들이 앞에 다 이름이 붙거든요. 블루 사파이어, 핑크 사파이어 이렇게 이름이 붙는데 빨간색 루비만 따로 명칭이 루비 이렇게 붙고. 왜 비둘기 피 색깔이에요? 실제 비둘기 피 색깔과 비슷해요? 동일해서요. 권력과 힘, 상징. 약간 옛날에는 전쟁에서 이기고 막 이러는 시대이기 때문에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예전에는 요 유색석들 사파이어, 에메랄드, 그 다음에 이제 루비 해서 모든 세트들을 예물 세트에 다 넣어주셨잖아요. 모든 갖가지의 보석들의 의미들을 다 넣어가지고 해주셨던 거거든요. 우리가 제일 좋아하는 사파이어는 이 블루 사파이어. 이거는 그리고 우리가 제일 비싼 보석 편에서 아마 했었을 거예요. 그때도 유명했지만 그 전에 사파이어가 유명해지게 된 계기가 언제인지 혹시 아세요? 근데 어떤 한 나라의 여왕 때문에 맞아요. 영국의 이제 왕실에서 약혼 반지로 사파이어 반지를 하게 됨으로써 이제 사파이어에 대한 값어치도 많이 올라갔고 유명해지고 그거에 대한 인지도가 많이 높아졌거든요. 근데 이제 사파이어를 브로치로도 이제 계속 빅토리아 여왕이 선물을 하고 대대손손 물려주고, 그 다음에 프랑스에서도 다른 국가에서도 이제 계속해서 인기가 있고, 사파이어는 그래서 평화, 약간 평온, 순수 이런 의미를 또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저는 이거를 자료를 찾다가 예전에 어르신들이 세이론 사파이어라는 말씀들을 되게 많이 하셨었어요. 요즘에는 많이는 안 쓰시는데 그 컬러가 되게 좋은 컬러다라는 기준이에요. 근데 왜 세이론인지 혹시 아세요? 그 세이론이 실론티 차 있죠? 네. 근데 그게 스리랑카라는 그 국가의 옛날 명칭이래요.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차. 근데 그 스리랑카가 아까 루비도 스리랑카의 원산지고
사파이어도 그렇거든요. 그 최고의 사파이어는 이제 스리랑카산 사파이어가 최고다. 그래서 그 컬러가 세이론 사파이어다 라는 그게 발음이 실론 사파이어, 세이론 사파이어 이제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렇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스리랑카의 라트나푸라라는 도시는 보석의 그 집결지래요. 그래서 거기는 뭐 박물관이나 이런 게 너무나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관광지로도 유명했다고 하더라고요. 아무튼 그래서 요번에 또 오스카 상을 받으셨을 때도 어떻게 보면 사파이어를 매칭하신 게 평화의 상징? 약간 이런 뜻 때문에도 하시지 않았을까? 그리고 요번에 매칭하셨던 그 브랜드는 그 쇼파드 20캐럿짜리의 사파이어래요. 근데 그 20캐럿짜리는 정말 보기도 힘든 건데 8억 상당의 반지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에메랄드인데요. 이 에메랄드는 우리가 보석의 커팅들 할 때 많이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거하고는 조금은 다른 개념인데 에메랄드는 에메랄드 커팅을 많이 한대요. 동그랗게 생긴 것보다 다 네모난 커팅들을 많이 보셨을 거예요. 왜냐면 다른 이런 커런덤 보석들은 밀집 능력이 자기네들이 이렇게 쫀쫀하게 붙어 있는데 에메랄드는 녹주석이라고 해가지고 영어로는 베릴이라고 하는 그 광물인데요. 이렇게 얼기설기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포들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들이 많기 때문에 골다공증도 툭 치면 잘 부러지잖아요.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커팅을 할 수 있는 게 이렇게 동그랗게 해서 많은 충격을 주는 것보다 최소한의 커팅으로 예쁘게 발산시켜주는 커팅을 하는 거가 에메랄드 커팅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얘네들은 또 콜롬비아산이 좋다라고들 알고 계시는데 그 이유는 콜롬비아가 생산량의 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대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이제 내포물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갈 수 있는 것이다라는 거지, 뭐 얘가 뭐 더 약하다, 나쁘다 이런 거는 아니고요. 커런덤에도 뭐 사파이어가 있고요, 루비가 있고요 했듯이 녹주석이라는 광물 안에는 흔히 많이 아시는 에메랄드하고 아쿠아마린하고 이제 여러 보석들이 있는데 그 중에 꽃이 에메랄드. 클레오파트라 시기에도 이거의 광물의 흔적이 있다고 하고, 그래서 이 에메랄드는 봄의 상징이고 색깔 보면 딱 초록색이잖아요. 생명을 느끼게 해주는 봄의 색상,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보석이라고 합니다. 요거 제품들의 제가 2가지씩 비교를 할 수 있게 준비를 했고 보여드릴게요. 요거 2가지만 보신다고 하면 뭐가 조금 다른 게 보이시나요? 요거는 이제 콜롬비아산 에메랄드고요. 요 반지 같은 경우는 브라질. 색깔 차이로 또 가격 차이가 또 있나요? 그리고 원산지에 따라서도 조금은 더 차이가 있죠. 이 에메랄드보다는 이 에메랄드가 조금은 더 다부지다 라고 볼 수 있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유색 보석은 개인의 취향을 존중해야 한다. 기준만 그렇다. 전문가가 봤을 때는 좋은 제품의 에메랄드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거는 이 제품이기도 합니다. 요거 사파이어 같은 경우는 색상 차이도 있어요. 모양도 쉐입도 달라요. 요거는 이제 하트 쉐입이고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타원 쉐입. 모양이 다른데 색상 톤도 달라요. 어느 게 세이론 사파이어 색깔일까요? 네모난 거요. 네, 타원. 더 청색깔이 더 또렷하게 나죠. 이제 흔히 말하는 그 예쁜 색깔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이제 그리고 이제 이 루비 같은 경우는 디자인이 제가 개인적으로 너무 예뻐가지고 일반적인 다른 반지들에 비해서 웅장하고 여기 유색 보석 중에서는 가장 비싼 보석입니다. 루비도 이제 크고 해서 보여드리고자 제가 이 루비는 이제 준비해 본 거예요. 오랜만에 이렇게 물건들 가지고 제품들 보여드리면서 이제 유색 보석에 관련돼서 공부를 해봤는데요.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이제 댓글로 남겨주시고 금방 또 찾아뵐 수 있기를 바라고요. 또 제품을 가지고 이렇게 찾아뵐 수 있는 날이 곧 오기를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금은방 이선생 윤이었습니다. 안녕!